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2023년 9월달 부동산 거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 후에 캐나다의 많은 리얼터들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끝났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이번이 부동산 구매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 달에 2023년 8월 부동산 거래 발표 분석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구매를 미루고 신규 분양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무슨 전망이 매달 바뀌는 겁니까?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하는 겁니까? 입장을 바꿨다면 사과는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 9월 거래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가격이 전년 대비 3%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끝났고 이제는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분명 9월 달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5년간 광역 밴쿠버 부동산 가격 자료입니다. 2023년 9월에 정말 가격이 오른 게 맞습니까? 광역 밴쿠버 45년간의 부동산 가격 자료입니다. 9월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었고 이제는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 그래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니라 한 개의 특정 콘도, 한 개의 특정 하우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체 시장 통계 자료로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 가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이 계속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거로 사용하는 통계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 보려 합니다. 통계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계는 한데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함,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런 것, 집단적 현상이나 수집된 자료의 내용에 관한 수량적인 기술, 사회나 자연 현상을 정리 분석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약 한 달 전 2023년 9월 15일에 대한민국 감사원이 감사 중간 발표를 합니다.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정부의 공식 통계를 장기간에 걸쳐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인 조작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충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이 최소 94회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통계 자료를 조작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권 내에 민심을 호도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자국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최고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약 17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과연 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대통령, 총리, 일부 정치인들입니까? 한 나라의 종은 대다수 국민입니까? 일부 지도층입니까? 두 번째로 통계는 전체 시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리얼터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협회 자료는 MLS 자료로서 MLS를 통한 거래 자료만 발표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MLS를 통하지 않는 개인 거래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이 부동산 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입니다. 정부기관 발표 자료도 못 믿는 현실에서 어떻게 민간단체 발표 자료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 통계 자료들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프로그램이 리얼터들이 사용하는 MLS 프로그램으로 파라곤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곤은 부동산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리얼터들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시점의 거래, 판매 기록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리얼터들이 절대로 모르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자료의 주소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가 검은색으로 가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 협회의 공식 발표 자료는 발표 시점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라곤에서 지난 자료를 검색하면 계속해서 자료가 추가되었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지난 과거의 자료도 문제가 있다면 빼고 빠진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추가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검색을 해보고 분석해본 리얼터들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부동산 협회 공식 발표 자료 말고 바로 이 파라곤 시스템 내에 자료를 검색해서 가장 최신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얼터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안다고 한들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다 정리한 발표 자료를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냥 협회 발표 영어 자료를 해석해서 한국말로 읽어준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프를 보고 마치 전문가인 마냥 분석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짜 리얼터들을 구별해 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짜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리얼터들마다 사용하는 통계 근거가 다 다르고 그 분석 결과 역시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작될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려 합니다. 만약 조작이 전혀 되지 않고 완전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전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자료로 특정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평균 신장으로 서장훈과 하승진의 키가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한 콘도 유닛 하나, 특정한 하우스 한 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있다면 내가 사려는 집을 싸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면 내가 사려는 집도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구입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과 그런 매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고 보여준 그 매물을 실제로 알아보시면 정말로 폭락된 가격에 판매된 것이 맞습니다. 과연 이런 부조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고객 스스로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저 역시 밴쿠버 부동산이 폭락 중이고 실제 거래 내역과 판매 기록을 가지고 설명하였지만 가짜 뉴스로 낙인 찍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하는 리얼터에게 가서 어떻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이 폭락이라고 말하는 리얼터에게 가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밴쿠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이 폭락한 매물을 10개, 100개도 보여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리얼터와 같이 부동산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특정 지역, 특정 가격을 찾아주는 리얼터와 같이 부동산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리얼터와 공인중개사의 능력이고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들은 경제와 금리로 부동산을 설명하려 합니다. 리얼터와 모기지 브로커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경제와 금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자신들의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이코노믹스 수업 내용을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안다고 경제와 금리로 부동산을 설명합니까? 모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과거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물어도 자신이 탑 1%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이유를 물어도 자신이 탑 1%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탑 1%이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말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탑 1% 리얼터가 말하면 다 사실이고 정답입니까? 어차피 탑 1%라는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끝마다 자신이 탑 1%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명한 내용이 틀렸음을 지적해도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해서 생긴 잘못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리한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삭제하던가 무시합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이런 자들을 과연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정신병자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정신병 중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정신병은 첫 번째로 사이코패스, 두 번째로 소시오패스,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대표격인 사이코패스는 사회에 몇 명 있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소시오패스의 경우는 미국 전직 대통령 대다수, 초거대 기업의 총수 대다수들이 소시오패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무조건 진행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시오패스들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도덕적이라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이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것과는 다르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굳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자들은 자신감을 넘어 실체가 아닌 잘못된 사실을 자기 자신이라 착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키스를 하려다 연못에 빠져 죽은 것에서 유래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우월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은 타인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면 그들은 고마움을 표시한 타인이 자신의 부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에 이런 자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과 잘못의 지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그 사실을 부정하던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비난하던가 아예 철저히 무시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의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부동산 업무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결국 가격이 올랐기에 고객들이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이 학습된 경험이 이들을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2022년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리얼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 적이 없다고,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대부분의 나머지 나라에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셔서 이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저 데이비드 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